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21대 국회 첫 국감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국감은 사실 늘 김태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는 야당의 놀이터다. 야당의 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총론부터 갈게요. 강론 가기 전에. 국민의힘 어떻게 야당의 좀 존재감 보여주고 있는 국감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직은 초반이긴 하지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수가 너무 밀리고 각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한 상임위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일단 증인 채택에서 너무 밀리는 거예요.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증인들을 좀 채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게 다 막혀요. 뭐 수가 안 되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도 다 민주당이 가지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또 역시 코로나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감에 들어오는 기자나 보좌관이나 증인의 수도 막 제한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활성화가 되어가서 으쌰으쌰하고 뭐 치고받고도 뭐가 생길 텐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다만 아직 근데 지금 야당이 주요 포인트로 삼고 있는 상임위가 아직 열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 거기 청와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서해 피격과 관련해서 대통령 보고 여부 그거 이제 물을 거고 그다음에 법사위원회 안 열렸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원래는 추장관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추장관보다 더 큰 게 생겼어요. 옵티머스하고 라임.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출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사위도 지금 추장관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 불러놓고 야 옵티머스 어떻게 된 거야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열리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거는 역시 국토부에서 김현무 장관 나오면은 그 집값 문제. 그런 이제 야당이 막 펼칠 수 있는 장들이 아직은 열리지 않아서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초반은 조금 뭐 야당 입장에서는 성적은 좋지는 않죠. 초반만 일단은 그러니까 왜냐면 좀 요즘 대표적인 또 보수지 가운데 하나의 문화일보 기사가 이제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못하고 있다 지금 공격수를. 근데 증인 채택 여당이 안 시켜준다는 핑계만 대지 마라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좀 이거 원내대표나 부대표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의 또 조언을 문화일보 기사에서 또 봤는데 뭐 일단 이준석 전 최고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국감이 시작되면서 마침 어제 저희 당 의원들이랑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들어보면은 주타격 방향이 주타방이 바뀐 건 맞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건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언급은 하고 넘어가겠지만은 옵티머스 라임 쪽이 이제 SBS 보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 자산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액수의 또 투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5명의 이제 여권 관계자 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명단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게 될 텐데. 그 내용이 우선 하나는 주가 되고 지금 이제 하다못해 농해 수위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제 성과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해경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8km를 헤엄쳐 가야지만 되는 위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표류해도 갈 수 있다. 뭐 이제 해류가 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이제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사실 해경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해류 분석이라는 것의 절대적 권위가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류 분석 그때 해가지고 그걸로 봤더니 월북이다 이랬는데 해류 분석 다시 해보니까 아닌데 이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그런 과학적 어떤 그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권성동 의원이 그거 다시 분석해갖고 갖고 나오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그냥 정치 공세가 아니라 정치적 주장을 하더라도 저렇게 뭘 근거를 딱 분석을 해갖고 갖고 나오면 이게 말문이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봐요. 국감은.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이제 정운천 의원이랑 그 농해수에 있으니까 마침 또 얘기할 게 있었는데 전원 입수시켜 보라 그랬어요. 해경. 극단적이야. 뭐 사람 뭐 입수시켜. 아니 저는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감하면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진짜 뭐 뽀로로 생수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사실 이슈화되는 그런 그냥 좀 그런 의미만 있지만은. 저는요 국감에서 우리가 뭐 이구아나 이런 것도 보고 이랬지만은 하나 저는 딱 이제 실제 이제 해서 기억에 남은 거는 노회찬 의원 신문지 들어놓은 거. 전 그거 기억이 남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시각적 임팩트가 있는 뭔가를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저는 국회의원이라면은. 근데 그 기획을 이제 좀 해야 될 때가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해경이랑 말싸움하고 국방부랑 말싸움하고 이것만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증인 탓하기도 좀 어렵고 뭔가 국민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저만 해도 이런 얘기 하는 게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 의무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제주도 앞바다에서 진짜 많이 해요. 저희 제주도 출신 있지만 서귀포에 저를 빠뜨려 놓고 스쿠버 다이빙을 빠뜨려 놓고 밤에도 다이빙 하거든요.
물에서 올라온 순간 내가 여기 지금 북쪽인가 남쪽인가 저쪽인가 이거 알라 그러면 몰라요. 왜냐면 해수면에서는 파도 높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해경의 모든 주장을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주장들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위치에서 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이 방위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검증해자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예전에 조영남 씨 그림 같은 건 터졌을 때도 보면은 조영남 씨가 실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시켜보자 뭐 이런 거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게 하나의 기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사실관계 예.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국감도 이제 증인을 만약에 민주당이 안 받아줄 거면은 그런 식으로 하나씩 캐묻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검증을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예. 증인 관련해서 뭐 여야 간에 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뭐 서로 채택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의해서 불채택한 사람도 있어요. 채택했다가 취소시킨 사람도 있어요. 삼성전자 부사장이에요. 아. 삼성전자 부사장은 원래 9월 달에 증인 채택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왜 나오게 됐냐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기술 탈취. 중소기업 기술 탈취 때문에 나오기로 네. 했어. 근데 갑자기 나오기로 한 하루 전날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산자위에서 빼고 무슨 상무를 대신해서 상무는 자진 출석이야. 누가 요청한 적도 없어요. 삼성의 힘이네요. 예, 그래놓고는 굉장히 그 유호정 의원이 이걸 했는데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굉장히 불쾌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마치 후배에게 뭘 지시하듯이 저 증인 철회서 내세요 하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철회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간사가 양당 간사가 채택했다가 빼버리고 한 사람이 상무가 자진 출석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막 티격태격 막 싸웠는데 삼성 앞에서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건 노중원이 정말. 그래가지고 그 삼성 임원이 상무 네. 그 대관 업무하는 임원이 그 국회 기자 출입증 가지고 네, 그거 그 문제도 왔다 갔다 제기를 했죠. 했었잖아요. 예, 그 기자 출입증 되게 재밌어요. 알아보니까 그 기자 무슨 코리아 무슨 인터넷 그 기사도 썼대요. 네, 네, 그 네. 기자로 등록을 하려면 그런 기사가 그렇죠, 몇 건 있어야 되나 봐. 근데 그 기자 그 코리아 무슨 그 인터넷 신문사 주소지는 생선 가게입니다. 생선 진짜 가게. 잘하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원래 당직자 출신이에요. 아, 네, 그 당직자 출신. 대변인 행정실장 하셨던. 아 그러면은 당직자 출신이라서 이제 대관 업무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삼성에 사실 영입한 거네 그러면. 아니 근데 미래전략실 없애면서 그런 거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삼성에서? 대관을 아이, 누가 안 하겠어요. 근데 제가 또 국감에서 증인 채택이 전자로 있어가지고 하죠, 전자로. 정치적인 면 말고 이제 국제 아니 그 증인 채택이 있어서 어제 이제 저희 당 의원이 농담 하나 해주면 모 대기업 회장한테 우리 당 이제 국회의원이 증인 채택을 하려고 했더니만은 불출석해서 뭐라고 날라온 줄 아세요? 열난다 그랬다며. 다 그래 다. 요새. 최근에 그 코로나 증상을 닮는 거예요. 열난다. 열난다. 아, 병원에서.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뭐 이거- 내과 간 게 아니라 정형외과에서 뗐다고 또. 이거 명단을 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에 코로나 의증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요즘 뭐 방송사에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방송사에서도 지금 인터뷰할 때 온라인으로 인터뷰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온라인 증인 출석을 할 수 있게라도 해서 그렇게 코로나 핑계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그 핑계만으로는 그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사실 찾아야 이제 됩니다. 그 전부터 사실은. 국감에 증인 불철석 문제는 뭐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게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그 법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근데 방법이 저는 별로 오히려 없잖아요. 이 코로나가 국정감사를 많이 바꿔놓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나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래요? 장관도 직접 안 나오고 음. 화면으로 보고 그러니까 호통도 못 치고 호통 보면서 호통 치기가 어렵잖아요. 예. 여당의 입장이시고 그 증인도 완전 어찌 보면 가- 그 전에 가면 뭐 완전히. 국장감사 가보면 알겠지만 국회 복도 뭐 다들 앉아 있고 막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그런 한 뭐 비용이 5분 있긴 뭐 하죠. 한 출석할까 말까 물론 그나마 안 하면 좋은데 예. 막 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뒤늦게 가서 한 잠깐 나왔다 오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또 그 사람 보조하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뭐 많죠. 복도에 거의 뭐 무슨 시장통 같은 예. 데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 인원수도 제한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자료를 내지 말고 USB로 내라. 책으로 내지 많아요, 말고 요즘. 국감 때문에 맨날 이만씩 쌓여 있잖아요. 예. 나중에 다 버리고. 그거 다 종이 낭비죠. 그렇죠. 예. 다 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핵심적인 예. 건 몇 개 보잖아요. 그런 자리 없고 사람들 그렇게 막 장사인 치지 않고 이러니까 오히려 저 아니 근데 더 실용적이지 않아요? 근데 USB 때문에 또 그 저는 음란물을 이번에 보내셔가지고 이건 정의당도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박근혜 정부 때 제 국감 생각해 보면요 예. 야당이 증인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 웬만하면 합의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대기업 총수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와가지고 문제된 사안이 있으면 야당이 얘기했을 때 그래 합리적이다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기억나는 거 신동빈 회장 나와가지고 그 답변하던 모습 그때 신동빈 회장 한국어 하는 모습 처음 봤다는 사람도 있고 예, 뭐 그런 예. 것들 이슈가 되는 것도 기억 남잖아요. 근데 과연 이번 국감에 민주당이 대기업 총수 출석에 한 명에 동의할까요?
뭐 같이 그리고 되게 뺐잖아. 부른 청소년 아니, 아니요. 들어도 그러니까 청소년 민주당이 부자죠. 반대해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아니 얘기하네. 반대하는 사람 네. 많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여기서 사실 김종인 장관 같은 경제민주화 얘기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슨 입장인지 궁금해요. 이게 보면 약간 5분짜리 청문회, 10분짜리 청문회처럼 쇼잉을 한단 말이에요. 안 할 수 없고 또. 그 어떻게 기사가 나냐 이렇게. 근데 그런 비효율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원을 독립부서로 둘 게 아니라 감사원을 국회로 돌리고 그래서 상시 감사가 감사원을 통해서 국회의 지휘하에 상시적으로 국정감사 내지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이런 단타성 뭐 그게 뭐예요? 벵갈 고양이 이런 거 들고 나오고 그럼 미국식이지 뭐. 팽수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저는 뉴트리아. 그렇게 가야 돼요. 왜 하루에 하루 저 형 얘기에 자꾸 내가 동의하게 자꾸 나오는데. 보수야 보수. 예. 이게 무슨 와. 보수야? 아니, 이건 항상 이게 하는 얘기야. 저희 심단체 하는 얘기야. 얘기야. 심단체 우리가 하는 이제 얘기야. 국정조사, 국정감사가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거고 국정조사 특정 사안에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국정조사는 거의 유명무실화 돼 있고 음. 국정감사. 근데 이게 국정감사가 정말 제대로 된 국정감사냐? 국회의원의 관. 근데 사실 민에 대한 갑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관에 있는 이들을 감사하는 건데 민의 관계는 것도 막 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볼 때마다 무슨 근거로 국회의원들이 민을 불러가지고 민을 호통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장관이나 공공기관의 장들은 국민 세금 투입되는 거니까 소통을 치는 게 맞는데 아니 내 돈 투입해서 내가 장사해가지고 망하면 내가 망하고 돈 벌면 내가 돈 벌고 왜 그 사람들 불러다가 뭐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항상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 드론 날리고 뭐 이상한 거 하고 나서 쇼잉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유명무실화 되는 측면들도 있으니 진짜 국정감사는 저 신장 변호사 얘기 말했잖아. 감사원의 상시감사체를 돌리고 국정조사를 조금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 진짜 미국처럼 미국 보면은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청문회 이런 거. 엄청난 권한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해서 힘을 실어주는 게 정말 입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예.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보면 예를 들면 서해 피격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다 국정조사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옵티머스 라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런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잘 조율해가지고 국정조사를 활성화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은 의원들이 사실은 독립돼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나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여당도 야당이 원하는 국정조사 동의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당론을 뭐 여당이 네. 보수 당이든 저 진보적인 여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저 예전 새누리당이든 당 지도부 청와대 노하면 여당들이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건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계속 그 참 얘기를 하면 안타까워요. 이제 돌고 도는데 어찌 보면 의원들이 그렇게 상시 국감 내지는 상시 국정조사 내지는 미국에서 보면 사실 퍼블릭 히어링즈라고 그래서 청문회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관계가 드러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걸 감당할 자기 스스로의 능력 개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뭐 그것도 나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가 분명하면 네.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도부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면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냥 당론 따르는 게 너무 편해. 아이 참. 어쨌든 총론을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화제가 됐던 거 이야기 짧게 좀 가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가장 아까 이제 신장식 변호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네. 강경화 장관의 남편 예 이제 교수, 전 예. 교수님. 예,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서 좀 시끌시끌했어요. 근데 이제 뭐 개인의 자유다 아니면은 이제 외교부의 수장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보고 나가지 말라 그러면서 남편도 뭐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의견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국감장에서 한 방에 끝났지 그냥.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걸로 말린다고 말려질 남편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이준석 전 최고가 1등 공신이에요. 민주당에서 뭘 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뭐 민주당 지금 원내대표는 이런 분들이 다들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방식이 됐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번에 강경화 장관 남편 사건은 그냥 단순히 정쟁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고민해볼 점은 굉장히 많은 게 이분이 처음에 왜 이슈화 가지고 욕을 먹었냐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 복잡한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수해 골프 치면 사람들 보통 난리 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공직자가 그러면 그렇죠. 공직자가 수해 골프 치면 그때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뭐 옛날에 뭐 여러 의원들도 그렇고 문제돼가지고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예. 근데 우리가 수해 테니스 쳤다고 문제된 사람 본 적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골프가 사치대로 그 당시에 지금은 약간 덜할지 몰라 그 당시 사치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있는 거고. 전 이일병 교수라는 이분이 코로나 때 나간 것만으로 그렇게 됐을까? 요트.
요트였다라고 좀 보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요트 하니까 이상한 이미지가 이제 생겨가지고 그때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사실 그 요트가 호화 요트도 아니었고 그냥 정말 취미용 싼 요트 거. 비슷한 네. 거였는데도 요트란 단어가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야 저건 부르주아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노무현 그런 거 해?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일병 교수 같은 경우에도 아주 무미건조하게 이제 사건을 따져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역에 위험이 되는 지점이 있느냐? 없어. 그리고 요트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레저냐라는 걸 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냥 요즘 그 저한테 왜 이일병 교수가 문제없다 제가 판단해가지고 얘기하냐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 요트 사러 간 게 뭐 막말로 큰 금액이긴 하죠. 1억 5천짜리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물에서 가는 1억 5천짜리 타고 다니는 게 그렇게 사치라 그러면은 저는 예를 들어 60살 넘어 은퇴한 교수가 그냥 땅에서 다니는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거 사치냐 그거. 근데 그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요트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커진 거지. 그러고 보니까 1억 5천이면 그보다 비싼 차들 많네요. 많죠. 그러니까 물에 다니면 비싼 거고. 중고 요트 거예요. 새 요트는 아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물에서 다니는 거는 그 30년 문제고 정도. 이건 뭐냐. 예를 들어 요즘 보면 은퇴해가지고 캠핑카를 1억짜리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사치지 아니냐 그러면은. 근데 그거랑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은 이걸 이렇게 참 대중이 참 폭발적으로 반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보도가 되게 된 계기가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아무리 이일병 교수가 공직자의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블로그를 스크린을 한 거예요. 공영방송이 계속 스크리닝을 하고 있다가 그분이 출국하는 자리에 딱 가가지고 KBS였죠. 그걸 물어보는 네. 장면을 찍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연의 일치다라는 현재 생각이 공영방송이 대한민국 두 개이기 때문에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의아한 그런 약간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얘기잖아. 이번에 왜 강경화 장관 남편을 그렇게 여당에 처음에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냐. 저는 그게 의문이었던 게 제가 김남국 의원이랑 마침 방송을 그때 바로 했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그 막 이일병 교수 잘못했다 그러길래 아니 그분이 잘못한 게 뭐냐. 법적으로 위배된 게 뭐냐.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뭐냐. 법으로 위법한 게 없으면은 문제가 안 된다 아니냐. 에? 기어지는 것처럼 얘기해도 오늘 약간 이상해. 간다. 오늘 약간 이렇게 좀 맞고 이렇게 좀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얘기하다가 그랬더니만은 김남국 기스에 교수 그렇고 뒤로가. 김태년 원내대표 그때 그렇고 뭐냐면 윤미향 얘기하고 뭐 기본적인 조국 얘기하고 뭐냐면은 추미애 기본적인 얘기하고 뭐냐면 국민 정서상 예. 걸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약간 돌려서 말씀하신 거는 내가 그래서 제가 저는 거기서 또 알겠는데 얘기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얘기하지. 비싸는 그러면은 거지. 도대체 법적으로도 문제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본론 나온다. 국민 정서상으로도 문제 있는 예. 윤미향 의원은 왜 윤미향이랑 아무도 안 때리냐. 추미애랑 조국은 왜 안 오래 하고? 걸렸다. 그 이름 나오면 난 그 얘기 맨날 하는 얘기. 오래 걸렸어. 정말.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자 들어봐요. 예. 나는 이렇게 완벽한 빌드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까지 강경화 장관을 허용을 하고 실드하고 나선 건데 이 보수의 수많은 이 태극기 전사들은 억울한 얘기. 뒤에는 안 들어. 뒤에는 안 이 돼. 빌드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빌드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준석이 민주당 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놈은 왜 저러냐 해가지고 김남국한테 나만 뭐 만지작이야. 입당원에서 그래서- 받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정치는 고차원적 전술을 구현하면 안 돼. 그냥 다 같이 그냥 흔들어야 돼 나는 태극기를. 진짜 이준석 전체가 얘기를 몇 번째 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녹음기나 마찬가지인데. 아 또 고장난 녹음기가 또 여기서 나옵니까? 거의. 아니 저는 근데 이분들. 저희 동의하지 저보고 않아요. 고장난 녹음기라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요트가 문제가 아니라 나간 게 문제죠. 왜냐면 우리 뭐 외국도 가지 마라. 가능한 가지 마라는 거죠. 많이 가긴 하지만 뭐 추석 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저는 근데 지금도 약간 뭐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근데 자 이 저기 이쪽에서는 그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예. 이준석 전 최고는 괜찮다. 아니 근데 강경화 장관이 추미애랑 그 조국이 문제지. 나와가지고 아이 우리 남편 말린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다. 네. 이 얘기가 굉장히 어찌 보면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울림이 있어. 울림이 있죠. 왜냐면 대부분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부인 얘기한다고 남편이 특히나 이게 교수하고 이런 분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환갑 넘고 이러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죠? 집안 그 얘기니까. 발언 하나로 정리가 내가 보기에 돼버렸어. 거의 오히려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건 여론도 그냥- 그렇고. 이대면서 이제 아니지 정리가 계속 장작을 불태워야 돼. 아니,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 가죠. 아니 저도 처음부터 알았어. 처음에 딱 터졌을 때 남편이 통제가 안 되는구나. 나라면 안 갔지. 우리만 하라고 외교부 장관인데 가지 말고 안 가지. 가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안 갈 걸요 아마. 그죠? 안 가요. 근데 갔다. 요트 살 돈도 없어. 그래서 부러워하잖아. 아, 부러워. 요트 살 돈도 어떻게 와이프님의 지엄한 말씀을 그죠. 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 시국에. 예? 이 시국에. 예? 어쨌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고 이제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건 다 이성적으로 이해는 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남편이 저 말리다가 말려질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외통이 있던 정진석 국민의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당신만 맞다. 나 이해해. 다만 국민의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적절하다 이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그러니까 한 거죠. 예. 이성적인 건 다 이해는 가. 근데 이제 감정의 측면이란 거는 굉장히 미묘한 거고 그게 결국은 이제 유권자들 이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는 논리적으로 막 사실은 제가 그게 아닌데요라고 설명을 하면서 꼬이게 마련이라고요. 그런 정서적인 측면에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권에서도 처음에 이제 부적절한 처신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근태기 형. 추미애 장관 때랑 비교를 보면 저 얘기도 지금 아니야. 방송 나갈 때마다 이게 오늘 빌드업이야. 이게 오늘 빌드업이야, 아침- 형님. 오늘 아침에도 근데 얘기했어. 추미애 장관 뭐로 가져다 윤미향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도 뭐 결과적으로 법적인 오늘 문제 아침에도 저 얘기했어. 없다 해도 추국향이야 우리는. 예, 국민의 이제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가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추미애 장관은 처음 터졌을 때 여당에서 적극 엄호를 하고 있었어요. 예. 나왔어요. 근데 강경화 장관은 뭐 그만둬라까지는 아닌데 부적절한 처지가 바로 나와. 그건 아마 추미애 장관이 가지는 여권 전체적으로 필요성과 위상 강경화 장관 완전히 천양지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권 핵심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무너지면 검찰한테 완전히 밀리고 검찰 결국에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권 핵심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도 마찬가지. 강경화 장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야, 강경화 장관이 무너진다고 우리 대통령이 해오던 남북 화해가 무너지냐? 대아프리카 외교가 예, 무너지지. 외교가 깨지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요성 말씀해주신 가치가. 그래서 네. 정무적으로 저 차지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분. 두 사건 다 법적으로 추미애 장관 건에 제가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예. 현재까지는 클리어하고 정서적인 문제가 커진다 하더라도 여당의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아니 그러면은 아까 지금 딱 그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강경화 장관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쉴드를 안 쳐주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아니 실드를 안 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조국 장관 같은 부적절하다.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동안 한 거의 100만 건 보도가 됐었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야당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았죠. 우리 추미애 장관 건은 한 20일간 한 20만 건 정도였던 거, 2만 건 정도 된 2만 거고, 뭐 하루에 1000건. 그렇죠. 예. 강경화 장관 얘기는 아마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해프닝 같은 성 문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민들도 아까 얘기처럼 뭐 우리 남편 말려도 안 될 사람이다 하니까 거의 아마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뭐 그럴 수 있겠다. 아마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동안 해온 아마 일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얘기처럼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되게 좀 어이없다라는 반응들이 많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모든 아내들 다 고발해야 된다. 남편이 말 안 들어서 이게 고발을 하게 되면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이슈 이런 게 왜 이렇게 아니에요. 웃으세요? 왜 자학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맞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 맞는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하고 비교할 내용이 아니에요. 저 형이 얼마나 해프닝 요즘 정도. 이번에 형수님을 고생시켰으면 저는 얘기를. 말 잘 들어요. 잘 들어야지, 나는 그러면. 결혼하고 한 3년 만에 깨우친 게 뭐냐면 문 딱 들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은 조용히 있는 게 최고다. 말 듣는 게. 눈에 안 띄는 게 최고다. 오늘도 결론은 아내 말을 잘 듣자니까. 자, 아니 근데 어쨌든 잠깐 마지막에 정보 하나 투축하고 가자. 지금 네. 그래서 이제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여권의 일사불란한 어떤 초기의 장경화 장관에 대해서 뭐 그 태도상의 문제는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에 뒤에 이제 인사 교체의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과 동시에 보도들이 언론에서 이제 여권 익명 관계자 발로 나온 게 강경화 그다음에 그 김현미 일단 박영선 개각설이거든요. 예. 박영선 장관은 논리적으로 뭐 서울시장 출마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보고 김현미 장관도 뭐 부동산 정책 이제 뭐 좀 일단락 되는 분위기니까 그럴 수 있다 보고 강경화 장관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임기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구성 때부터 함께 하셨죠. 그런데 뭔가 경질론을 하기에는 강경화 장관이 뭐 외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실책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잘못된 큰 잘못이란 게 없기 때문에 건수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의 인물로 등장하는 게 이 음모론을 완성시킨 게 뭐냐 만약에 진짜 강경화 장관이 이번에 경질되고 최종곤 2차관 아니지 그 자리에 만약에 김현종 2차장이 들어온다면은 왜냐면 예전에 김현종 2차장이 강경화 장관이랑 어디 자리에서 영어로 싸웠다는 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알력설 이번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정진석 의원이 물어봤던 것 중에 강경화 장관이 이번에 그 북한 피격 사건 때 NSC 회의할 때 거기 초대 받았냐 그랬더니만은 나는 신문 보고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음모론은 좀 강경화 많이 장관에 간 대한 것 같은데? 비판거리를 청와대나 여당 내부에서 만들었다 약간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저는 청와대라고 보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간에 그 만약에 그 강경화 장관에 좀 불편한 심기를 가진 어떤 여권대 인사가 있다면은
이 시나리오 짤 수 있어요. 이게 좀 너무 그러니까 많이 청와대 갔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비단 강경화 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 예전에 많이 가. 너무 많이 갔다. 아니 아까 예전 보수 정권들도 무슨 뭐 마찬가지고 대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무슨 시나리오 정권에 마찬가지고 내부의 정보가 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 원제 항상 뭐 네. 높은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총장을 두고 경쟁한 여러 세력들이 있고 장관들도 마찬가지니까 내부에서 야권에서 좀 그렇게 형, 생각하고 내가- 싶으신 거 아니고? 내가 왜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평 낸 거나 봐봐 강경화 장관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안 돼. 논평 내놓고서 이제 그거는 우리 대다수 강경화 장도 싫어서 이해해 주는 그렇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형님 근데 그 봐봐 내가 지금 이거를 SI라고 안 하고 내 소설 내 개인 소설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첩보원을 보호하기 위함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 국감 관련해서 네네. 마무리 발언 알겠지? 마무리 발언. 우리 첩보원을 원론적인 보호하기 신 변호사님 위함. 얘기 듣고 오늘 예. 마무리할게요. 원론적인 네. 얘기, 뭐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요 매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예. 올해도 나왔고요. 근데 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9건이에요 총. 와. 예, 근데 이 9건에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이 그 바라고 있는 국민들 이 SNS나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뽑아낸 키워드가 코로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플랫폼, 소상공인, 고용보험, 비대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 나왔던 이슈 중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까지 과제로 다 달아요. 예. 근데 이 책을 보고 이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고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입법조사처에서 매년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런 것에 좀 기반해서 음. 야당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증인 채택, 정치 공세 이것만 하지 말고 이런 거에 기반해서 국민들의 관심사에 맞는 국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주 재미없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를 형님 꼭 한번 야당이에요. 하고 싶었습니다. 형님 아니, 근데 야당이야.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지금 이제 국감이 막 시작됐고 사실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가 더 지금 말씀하신 굵직굵직하고 조금 더 없어요, 무거운 우영이. 얘기들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얘기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고 저희에게는 아직 라임과 옵티머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옵티머스 어떻게 대답 되나 봅시다. 뻔하죠. 근데 나와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고 추미애 장관이 동화돼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자, 정치일사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번외편으로 추석 댓글 이벤트 저희가 예. 지난주에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액정 부기 보드 네. 우리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제공해 주신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 한 분씩 선정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하셨죠? 네. 예. 네, 그거 직접 한 분씩 소개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르셨나요?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여기 5일 전에 종석이란 아이디 쓰신 분 종석님. 예. 여당 지지자인데 김태현 변호사 참 점잖고 보기 좋네요. 응원합니다. 뭐 이런. 야, 유일하게 있는 좋은 아, 댓글을 찾으신 거예요 지금? 정말 힘들게 찾았다. 힘들게 찾았어요. 나 지금 빡빡 뒤져가지고 겨우 하나 찾았는데 그것도 우리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좀 말씀을 드리면 여당 지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 저는 이런 류의 댓글이 제일 반가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평론을 하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지층한테 응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아. 그러니까 사실 상대 지지층한테 공감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고 국민의힘 절대 안 칠 거야. 근데 내가 네 얘기는 들어줄게. 네 얘기는 그치, 들을 이 만해. 말은 좀 들을만해. 네. 공감하고 네. 우리도 바꿀 건 바꿔야지. 그죠. 약간 그러니까 이런- 이게 그래도 평론하면서 제일 보람 있는 거고 만약에 진짜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선거 얘기하지만 만약에 선거로 출마한다 해도 이런 분들의 공감을 얻어야 이게 당선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맞아요, 우리 지지층 막 야 너 최고야. 네. 뭐 이것만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려요 이런 좋습니다. 분들한테. 예, 형은택 변호사님은? 저는 누구 했냐면요. 또 안경을 벗으셔야 네, 그러게요. 통키 왕피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진석 씨 만약에 아래 4명 아니에요. 4명이라고 해놨는데 5명 쏘는 거 보니까 5번이 손학규거든요. 그러니까 5번을 안 쓰려다 써놓고 아예 제끼는 거야. 4명 중 같이 여행 가야 한다면 누구랑 갈 겁니까? 그래가지고 신지혜, 민경욱, 김갑수, 안철수 5번으로 이제 손학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 쓰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이 선정의 이유가 뭐야? 선동의 도대체? 이유가 약간 굳이 여행을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아니 간다 그러냐. 그러니까 오지선다로 해가지고 사지선다 그냥 말고. 집에서 실랍니다. 고지선다가 진짜. 야, 이거 쉽지 않네. 이거 또 어떻게 하실래요? 뭐 확실히 손학규 대표는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고른 댓글은요? 제가 원래 이거 꼭 찾고 싶었던 게 현근택 정신차려 이런 거 몇 건 있거든요 항상. 예. 근데 이번 주는 없더라고 보니까요. 선물 준다 그래가지고 안. 그러니까 현근택 정신차려라, 뭐 현근택 틀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예. 이번 주는 없어. 그래가지고 그 아주 간결하게 이제 목적을 말씀해주신 하늘을 품은 부부라는 분인데 네네. 정치인쌀을 사랑하는 1인입니다. 상품 받고 싶습니다.
꼭 당첨돼서 기쁨을 가족과 나누고 싶습니다. 담백하시네요. 예, 저는 이런 간결한 메시지 좋아합니다. 예, 자소설보다는 간결한 거. 좋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렇게 세 분 일단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님. 예, 하이든 송이라는 분이 써주신 건데요. 사자 그 사행시를 사행시? 정치인싸로 네, 사행시를 띄워드릴게요. 하셨어요. 자, 예. 정치인싸는 치, 치사하게 인,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 싸. 싸게 매일 해줘잉. 싸게가 예. 짜게 하면 안 빨리. 되는데. 빨리빨리. 빨리. 호남사 둘이 맞죠? 네. 맞아요. 빨리빨리. 야, 호남에서도 보는 분들이 있구나. 어. 전국 방송입니다, 우린 역시. 빨리빨리. 유튜브가 매일 그러면 해줘. 전 세계 방송이지 뭐 종. 자, 그리고 아니 제가 우리 팬이 그런 데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고른 건 클라제이라는 분인데요. 5분의 케미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토크쇼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수 진보가 어우러져서 의견을 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을 자주 듣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패널들끼리 서로 할 말만 하고 정의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결론 없이 끝나곤 했습니다. 반면에 정치인싸는 패널들끼리 술 한잔 마시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티키타카를 하시면서 재밌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네 분의 케미가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우리 프로그램을 저도 참 진행하면서도 애정하는 이유가 이 네 분의 합 그리고 정말 저희가 상대 진영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서 서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정치인싸가 꿈꾸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점점 두 분 의견 비슷해지는 거 보니까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넘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서로 땡기고 있는데 어디로 가게 될지. 계속 또 이쪽으로 줄은 짧은 대로 가는 게 좋아. 자,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즐거우면서도 또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국감 얘기 계속 한번 이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